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 통해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사랑사랑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3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롯데케미칼 1.08% 빠지면서 27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롯데케미칼은 오늘장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나왔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6,111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다소 잘 나온 만큼 이 매수가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30만 원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올까요? 일단 사상 최대 실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건 그 다음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주가는 탄력을 오늘 좀 빠졌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빠졌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30만 원대가 거의 저항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고점이 30만 원에 사실 기술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30만 원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30만 원에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바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뽀야마미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서한인데요. 서한 같은 경우에 오늘장은 1.82% 상승하면서 1,6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서한을 2,420원에 사셨고요. 15%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작년 말쯤에 좀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신 것 같아요. 지금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은 저 같으면은 그냥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한은 사실은 매도요. 네. 이게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 굉장히 좋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한이라는 회사 자체도 어차피 건설회사고 지방 중소 건설회사인데 계속 꾸준히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 분양들이 높아졌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택 분양 시장은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자 이렇게 대출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분야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서한 같은 경우에 업황이 다소 부진하고 좀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내다리 농다리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SM이고요. 45,0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SM 오늘장에요. 1.31% 빠지면서 41,5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SM 같은 경우 현재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소폭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M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M은 지금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좀 상당히 좀 기대는 항상 있는데 좀 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M이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음원을 돈 내고 듣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불법 복제가 난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음원을 많이 갖고 있는 SM이라든지 이런 로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중국 진출에서는 이익 볼 게 많이 없죠. 사실은 그냥 출연료 정도를 받는 건데, 그래도 중국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이수만 대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들이 뉴스가 안 나오니까 좀 빠졌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한 5만 원까지는 좀 롱텀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 한 3, 4개월 안에는 한 5만 원 찍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SM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밝게 봐주셨는데요. 중국 진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경보제약입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경보제약 오늘장에 1.78% 빠지면서 1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수익 구간이시네요.
작년 6월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경보제약. 연초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15,000원에 지금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경보제약은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경보제약은 그렇게 뭐 모멘텀이 뛰어난 회사다라기보다는 상장 때 사실은 너무 고밸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종근당이 이제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근당이 최근에 이제 조금 좋죠. 종근당 홀딩스가 이제 여기 이제 대주주인데, 종근당이 좀 가면서 좀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차트로 보면 주봉이나 뭐 일봉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일봉으로는 좀 자식적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는 한번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 그럼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경보제약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좀 상장 당시에 고평가됐던 종목인 만큼 좀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비해서는 좀 큰 모멘텀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 시 좀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을 해주시겠습니다. 떠나간 버스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 SK텔레콤입니다. 26만 원에 매수하셔서 45%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SK텔레콤은 0.23% 소폭 상승하면서 21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SK텔레콤도 오늘장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또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에는 실적 개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는데요. 차장님이 앞서서 좀 VYP 진단을 해주실 때 통신주 전망을 그리 좋게는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SK텔레콤이 반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25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26만 원에 26만 원. 올랐습니다. 예. 네. 반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일단은 반등하면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2, 3년 내에 뭐 영업이익을 2조 원을 만들겠다. 이거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뭐 본인들의 의지를 얘기한 거죠. 뭐 그 의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지나봐야 하는 거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한 달 밀렸다가 지금 한 2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주들은 여전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사이동 통신이라 해서 결국엔 또 지금 경쟁자를 하나 더 붙이겠다. 뭐 그리고 지금 알뜰폰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굉장히 그 피날레를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보면 지금 뭐 차트 모양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차트랑도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업황이 좀 결국에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경쟁이 좀 과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23만 원까지 빨리 리바운딩을 못해주면 25, 6만 원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때 상황을 보시고 사실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차츰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부터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곰방아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롯데쇼핑인데요. 22만 7천 원에 매수하셔서 25%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롯데쇼핑은 1.28% 밀리면서 23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소폭 수익 구간이시네요. 2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팔아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롯데그룹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좀 제재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요. 롯데쇼핑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매도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바닥을 잡아서 지금 잘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롯데 계속 지금 시끄럽죠. 시끄럽고 그 롯데 호텔 롯데도 지금 상장이 좀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작년에 하려다가 지금 올해로 또 미뤘고, 올해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 상장을 하더라도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고요. 면세점 한 군데도 또 지금 잃었죠, 잠실 쪽에.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 자체도 사실은 지금 좀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정위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급하게 빨리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만 원 정도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지지부지할 때는 사실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쇼핑에 대해서 좀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크레이지맘이 남겨주셨습니다. 시젠이고요. 45,0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시젠 오늘장 2.49% 상승하면서 39,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다소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지금 45,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지금 수익을 못 챙겼어요. 기다려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45,000원에 사셨다가 네네. 수익이 났는데 안 파셨다는 거는 그 전에 한참 네. 막 올라갈 때 예, 사시고 못 파신 것 같은데 네. 시즌은 여전히 저는 좋게는 봅니다. 회사는 좋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들은 앞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아질 걸로 보이곤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물량 부담으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가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4만 원, 5, 6천 원 정도가 1차 목표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거를 매도하거나 손절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즌 같은 경우 향후 전망이 꽤 밝은 편인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우선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인데요. 증권통에서 사랑스러운 그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코리아나 1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리아나는 4.05% 빠지면서 1,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늘장 그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4%대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코리아나 12,3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좀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리아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이게 뭐 합병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문제죠. 실적이 문제고 2015년에도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밸류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예전에 이제 화장품줄이 우르르 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차트 한번 이제 보시면 지금 주봉인데 많이 이때가 이제 화장품주들이 너도 나도 갈 때였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뭐 400만 원,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게 문제였고 최근에 이제 여기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은 이제 LG생활건강이 막 올라가고 다시 이럴 때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지금 도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12,000원까지 반등을 못 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러지면 좀 심하게 부러질 수도 있다. 7,500원 밑으로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갖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장품 업황이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춘절 영향 이슈로 해서 잠깐 반짝 움직일 수 있겠지만 화장품 섹터에서 코리아나가 과연 그 중국발로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이외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는 그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거나 ODM, OEM을 하는 업체들, 뭐 중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는 단기 반등 시 매도를 하시거나 만약에 만 원을 밑으로 깬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해서도 종목 진단해 주셨는데요. 실적 부진이 가장 문제인 만큼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과 또 손절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증권통에서 0817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S넷입니다. 7,04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S넷 0.88% 빠지면서 6,7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좀 좋지 못한데요. 최근에 모든 이평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5일선마저 이탈을 했는데요. S넷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돼 있고 삼성과 지금 삼성의 이제 1차 벤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뭐 네트워킹 뭐 통합 솔루션 뭐 이런 거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기대감만 있지 실적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항상 지금 올해도 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3분기까지 계속 누적 적자가 지금 한 11억이 넘었죠. 1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단기 순이익으로 조금 이익이 나긴 했지만 그거는 사업이랑 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결국엔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이 올랐던 지금 주봉 한번 보시면 사물인터넷이 한번 처음으로 각광받았던 때가 2014년입니다. 2014년 요맘때 한번 올랐다가 또 최근에 한번 이때 14년 말에서 2015년 초까지 한번 랠리를 좀 보여줬죠. 그러다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뜨문뜨문 드는 이유가 이때 삼성이 사물인터넷을 강화한다, 뭐 좀 더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결과가 나오면 돈을 버는 게 아직 없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건 있어도 아직까지 삼성이 돈을 안 주는지 돈 버는 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S넷도 단기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사물인터넷에서 S넷이 과연 얼마나 큰 실적을 낼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의문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물인터넷은 통신사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주로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S넷이 그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해도 제가 볼 땐 8,000원 이상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넷에 대해서 좀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인 만큼 조금 밸류에이션상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또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시 매도 관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13만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비츠로시스입니다. 1,58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오늘장 2.43% 빠지면서 1,2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 연일 하락세 보여줍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밀리신 것 같은데요. 1,58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츠로시스 이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 최근에 이제 이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기 보면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뭐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 그 완벽한 외국인이 아니라 까만머리 외국인이지 개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80억 정도인데 일시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1,000억 밑에 있는 뭐 1,500억 밑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좀 안 건드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건드리시면 사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차트 보시면 일봉을 보면 굉장히 장중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듭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사실은 거래는 터진 것 같지만 뭐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주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 1,200원선 못 지키면은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츠로시스도 다소 좀 손절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가MD입니다. 증권통의 아무님이 남겨주셨나요? 메가MD 4,0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메가MD 오늘장은 2.8% 빠지면서 3,6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상장이 되었었죠. 상장 후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지부진한데요.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메가MD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메가스터디가 이제 대주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닥 뭐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관련돼서 지금 이걸 설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아직까지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거는 교육 시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뭐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죠. 이 메가MD는 뭐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크레디라는 굉장히 큰 경쟁자도 있고요. 결국엔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크레디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쪽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과연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740억, 뭐 상장 당시에도 한 1,000억 정도 내외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주목받기는 좀 어렵다. 교육시장이 좀 뭐 이렇게 활발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뭐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업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시 이것도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죠. 2231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입니다. 2,6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오늘장 1.86% 떨어지면서 2,64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 현재 살짝 손실 보고 있으십니다. 일신바이오 지금 좀 손절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과감히 파시고 다른 걸로 돌아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신바이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그 바이오 연구소에 쓰는 이제 그 냉장기기들 이런 것들 이제 한마디로 그 세포 뭐 배양하고 뭐 하고 할 때 보면 상하면 안 되니까 그 전문 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송도 이제 제3공장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짓는 송도 제3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수혜다 그래갖고 잠깐 반짝 들었다가 11월 달에 그리고 도로 다 빠졌죠 그 다음 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것도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거의 뭐 좀 오르면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조금 한번 오를 때는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엘신바이오 같은 경우에 손실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좀 과감하게 매도하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에게 좀 안면 미용 시장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약바이오 전기차 관련주는 좀 단기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략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예, 일단은 지금 안면 미용 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미용을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서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서 시술 방법의 문제인 거지 그 약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메디톡스나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나 뭐 휘메딕스 이런 거 여전히 꾸준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실적을 갖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차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뭐 중국 전기차, 전기버스의 보조금을 뭐 줄이니 안 줄이니 뭐 줄였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기차가 주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은 같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1차 랠리 이후에 실적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번 빠지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정 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관망하시다가 다시 돌아설 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에 좀 다시 올라가는 국면들이 있는데 약간 종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은 제가 한 5가지 정도 갖고 나왔는데 뭐 종근당이라든지 뭐 여전히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제2의 뭐 한미약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신약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미코제는 중국 관련돼서 계속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 있고 4분기와 1분기에 좀 약간 실적에 몰려 있다라는 부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가 적지 않았고요. 바이넥스라든지 뭐 일진홀딩스 이 정도 그 차트상으로 좀 부담 없는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여전히 저는 세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랜드,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중국 현지 로컬 업체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국내 업체에도 같이 납품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위주로 해서 조금 보시면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시한 시장 전략도 참고를 하시면서요. 내일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저희에게 상담을 원하시면요.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언제든지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진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